네, 그래서요. 자, 현물도 뭐 현물이던 그 선물이던 또는 그 콜옵션이던 또는 풋옵션이던 시간에 이게 다 그 각자 이제 증권이고 또 파생금융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롱도 취할 수도 있고 뭐를 또 숏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 선물이나 콜옵션이나 풋옵션은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파생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롱도 상당히 쉽고 숏도 상당히 우리가 쉽게 취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선물 콜옵션 풋옵션 같은 경우에 숏을 취한다 또는 숏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또 라이트한다, 그 매도한다 또는 셀 또는 발행한다, 이슈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물은 롱 내가 사서 보유하는 거는 쉬운데 내가 숏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포지션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거를 팔았다. 예를 들어 내가 10주를 들고 있다가 이 두 주를 팔면은 결국 나의 지금 포지션은 플러스 8주가 되는 거니까 여전히 롱 포지션이거든요. 팔았지만 롱 포지션이에요. 이게 이 포지션 자체가 0을 지나서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려면은 그야말로 여기 이 순간에 그 숏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숏을 해야 그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손실이 되는 그런 포지션이 바로 이 숏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선물 콜옵션 풋옵션은 이 파생금융 상품으로서 숏 포지션 취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거고, 자, 현물의 경우에는 내가 사서 보유하는 거는 쉽지만 그냥 내가 10주에서 8주 팔았다 이런 것들은 그냥 2주 팔아서 여전히 롱 포지션의 상태에 있는 거고, 그야말로 마이너스 포지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숏 포지션을 취하려면 요건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그냥 내가 롱한다 숏한다는 그 계약을 거래 양자 간에 하면 되는 일이지만 이 현물을 숏하려면 예를 들어 현물 증권인 이런 삼성전자 주식이다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서 팔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차입 공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공매도는 공매도인데 현물 자체를 어떻게 해서 차입을 해서 공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부동산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자, 부동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부동산 가격 어떤 특정 부동산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그 어떤 하나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선물 이런 거가 거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실제 실무에서는 특정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이 아니라 그 이 케이스 쉴러 같은 그 케이스 쉴러 부동산 지수 같은 미국의 그 부동산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들이 거래가 되고 있으나, 자, 이론적으로는 자 부동산 어떤 특정 부동산이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몇 번지에 있는 어떤 특정 아파트가 한 집이 있는데, 자, 그 가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콜옵션, 풋옵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물론 그 실무에는 이런 거 없지만,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그 파생금융 상품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떤 특정 부동산 현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파생금융 상품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롱 포지션을 취한다든가 아니면은 숏 포지션을 취한다든가 쉽게 다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파생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롱 포지션을 취하려면은 부동산을 내가 사서 매입하면 되죠. 이거를 부동산에 대해서 제로 포지션이면 그걸 팔면 되고, 자,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이득을 보려면 부동산을 내가 롱 포지션 취하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이득이고, 그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손실이 될 텐데, 자, 만약에 내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내가 숏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 자, 그 얘기는 그 부동산에 숏 포지션 취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이고 가격이 상승하면은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자, 문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그 파생금융 상품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 숏이나 롱이는 다 쉽게 다 가능한데 문제는 부동산을 롱하기는 쉬운데 만약에 숏을 하려면 이 역시도 이 부동산을 빌려서 팔아야 됩니다. 빌려서 팔아야 돼요. 근데 주식은 빌려서 파는 거를 빌려주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수락하니까 빌려주는 거래가 되지만,
부동산을 누가 네 부동산 좀 빌려줘. 내가 빌려서 팔려고 그래. 그럼 그 부동산 누가 빌려주겠어요?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차입 공매도 부동산 차입 공매도가 가능하겠으나 실제에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없다. 없다. 다만 미국의 그 이 케이스 앤 쉴러 지수라고 해서 그 이 부동산 지수가 있고요. 그 부동산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콜옵션, 풋옵션이 앞서 얘기했던 그 CM이라든가 이런 그 선물거래소에 상당 물량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 현물, 선물, 콜옵션, 풋옵션 모두에 대해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다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요걸 한번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현물하고요, 선물하고 이 콜옵션은 방향이 어떤 방향? 다 같은 방향이라고 했죠. 그렇죠? 다 같은 방향. 하지만 뭐는 차이가 나? 풋옵션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물 가격이 오르면 선물 가격도 오르고 콜옵션 가격도 오릅니다. 하지만 풋옵션 가격은 내리고요. 현물 가격이 내리면 선물 가격도 내리고 콜옵션 가격도 내리는데 풋옵션 가격이 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물을 지금 내가 롱하고 있다. 현물을 들고 있는데 자, 이 현물 들고 있는 데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풋을 산다 이런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은 현물과 풋의 그 방향성 서로 간에 반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반대 관계가 되어야 해칭이 되는 거지. 자, 현물 오를 때 이쪽 뭔가 샀는데 그것도 오르고 현물 떨어질 때 그것도 떨어지면은 그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이지 오히려 해칭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이 현물 들고 있는 그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는 풋을 내가 사야 된다. 왜 그러냐? 두 개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두 개의 방향성이 다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풋을 꼭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물을 사는 게 아니라 선물을 숏한다. 이 두 개는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을 줘야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포지션을 줘야 상쇄가 되고 해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죠. 자, 현물을 롱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콜이기 때문에 콜을 또 역시 뭐 해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놈들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롱을 하고 하나는 숏을 해야 역시 또 해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그 이 파생금융 상품을 갖고 그 해칭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아마 파생금융 상품 책 읽어보면은 몇 단위를 뭐 그 해칭하고 뭐 이런 거 이제 그 수학적으로 막 도출하다 보면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현물하고 선물하고 콜옵션은 같은 방향으로 다니고 뭐는 이 풋옵션은 다른 방향으로 다니기 때문에 내가 현물을 사서 들고 있는 거를 해칭하려면 선물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선물을 뭐하거나 숏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다니는 콜옵션을 뭐하거나 숏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풋옵션을 뭐하거나 사거나 롱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그런 거죠. 자, 또는 내가 현물에 대해서 롱이 아니라 숏 포지션 취하고 있다. 현물을 차익 공매도 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주식이 있는데 빌려서 팔았다. 자, 그러면은 이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득이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방향으로 다니는 선물에 대해서 만약 선물로 해칭을 하려면 선물에 대해서 선물을 롱 해야 되고, 또는 콜옵션이면은 콜옵션을 뭐 해야 되고 롱을 해야 되고, 자, 풋옵션은 어떻습니까? 풋옵션은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역시도 풋옵션에 대해서는 같은 포지션 풋에 대해서도 숏을 취해줘야 해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앞서 자, 현물을 롱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풋을 내가 샀다, 이거를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도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게 있어요. 자, 내가 주식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 콜 옵션을 뭐 한다? 내가 롱한다. 같은 방향으로 다니기 때문에 주가하고 현물 주가하고 이 콜 옵션 가격하고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하나는 숏이면 하나는 롱을 취해야 해지가 되는 것이고, 자, 이런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현물에 대해서 차익 공매를 하고 거기다가 그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콜을 롱 포지션 취하고 있는 이런 거를 또 우리가 특별히 커버드 콜이다.
커버드 콜이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프로텍티브 풋하고 그 유사한데 이제 반대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 직관적으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떤 해주 레이쇼라든가 어떤 그 가격의 정확한 가격의 어떤 측정치 가격 어떤 적정 가격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그 이후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선물하고 선도의 차이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요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봤자 상당히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이제 선도라고 하는 거는 장외에서 주로 이제 실수요자들이 도매로 많이 거래를 하는 그야말로 장외 파생 상품의 아주 대표적인 거래 어떤 계약 유형이고, 물론 이것도 파생 계약이죠. 파생 상품 계약이죠. 이것도. 자,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선도가 이 포워드가 퓨처스로 소위 이제 장래화됐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장내 거래소, 장내 선물 거래소에서 그 표준화돼서 상장시켜 가지고 파는 사람이 이제 다수가 거래하는 그런 방식인데, 자, 요 두 개가 사실 서로 간의 형제 관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요거 이제 선도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선물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요 둘 간에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요거는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2장 요 미제출 과제이고요. 요 미제출 과제는 뭐 여러분들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꼭 한번 그 여러분들이 시사 상식 차원에서라도,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또 금융권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팩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제출하진 않더라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학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